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에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참 오랜만에 좀 영상 올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참 너는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냥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예, 매매 안 하시면 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일단 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요. 이 박셀바이오라는 이 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있고 기업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모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아가는 게 맞다. 이 내용만 딱 들으셔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을 아시면 돼요. 저는 이 기업을 몰라요. 네, 어떤 기업인지. 자, 그러면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매수와 여러 가지 흐름을 기술적으로 보고 매매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기업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박셀바이오를 매매를 안 합니다. 예, 저는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딱 그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박셀바이오 아니면 매매 안 해.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기업 괜찮아.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다른 분들은 아예 제 영상을 시청 안 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차트가 뭐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자 보면 지금 이 흐름상으로 보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와서 이거는 정리가 되는 과정은 맞습니다. 이건 정리가 된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엄청난 다시 재상승을 보고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하락 이후에 상승 반등, 하락 반등, 그쵸?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단기적인 상승이죠.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분할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돼요.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가겠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느 정도 하락을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은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고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큰 상승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진입을 맨 처음에 매수할 때 이런 욕심을 갖고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기 상승을 생각하고선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큰 상승이 나오면 그것을 수익을 챙기는 것이지, 뭐 15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수익 났다가 욕심 때문에 엄청난 손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다시 가보면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수십 프로의 하락을 보면서 모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에서 보시면 자, 상당히 큰 갭 하락이 나오고 쭉 빠지죠. 여기에서 갭 하락이 생긴 부분, 지금 마이너스 거의 한 40%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게 바로 기술적 반등 자리예요. 이런 위치가.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20에서 30%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등이 못 나오면 이러한 패턴과 이런 흐름에서는 20, 30%가 또 빠진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꾸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이건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흐름과 패턴에 대한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20-30%가 빠지고 나서도 추가는 아니죠. 지금 위치에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자 생각을 해서 지금 위치에서 20-30%가 빠졌을 때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20-30% 빠지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셔서 분할로 조금씩, 예, 뭐 5% 빠지고 매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빠지면 처음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뭐 10% 이상 빠질 때마다 비중을 이렇게 잘 분배를 해서 매수를 해 주시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과 패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러한 패턴에서 바닥을 쥐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딱 칩니다. 상승합니다. 그렇게 상승을 할 때 거기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에 대한 악재가 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개파락이 생깁니다. 개파락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그 위치가 20-30%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위치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반등 없이, 자, 이런 반등 없이 계속 빠진다? 이건 기업에 대한 문제를 봐야 돼요. 네, 꼭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엠만 오직 나는 관심을 갖고 있고 박셀바이오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절대 안 됩니다.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딱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이 안 보실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전혀 생소한 종목, 그런 종목을 뭐 상승률이 없다, 상승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상승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종목은 안 보이십니다. 저는 매매할 때 좀 개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어라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지만 또 큰 상승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상승이 또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만 매매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가 있던 기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위치에서 20-30%를 미리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신다,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